만약 제가 여러분의 관절 속 관절염, 피부에 나타나는 원인 모를 발진, 또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모두 역사상 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생존하기 위해 면역 체계를 비상한 힘의 무기로 만들어야 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선진국 인구의 8%가 자신의 몸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와 이 숨겨진 전염병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생존 이야기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유전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여러분을 놀라게 할 방식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첨삼 47년 10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한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로 표류해 들어왔습니다. 이 배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전적 실험이 될 것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시체로 누워 있었고 그들의 몸은 기괴한 검은 종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 속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진화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흑해 연안에 자리 잡은 중세도시 카파를 상상해 보세요. 가을 공기에는 장작 연기와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있고 상인들은 조약돌 광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장 가판대 사이에서 놀고 있으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고대 석벽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모든 좁은 골목과 웅장한 대로를 관통하여 맥동하며 수세대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인간 활동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외관 아래에는 사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무역선의 비좁은 선실에서 쥐들이 화물창을 뛰어다니고 있으며 그들의 털 속에는 거의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벼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벼룩들은 뱃속에 너무나 치명적인 세균을 품고 있어서 곧 오늘날에도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흑사병의 원인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입니다. 몇 달 만에 이 번화한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됩니다. 시장의 즐거운 목소리들은 조용해집니다. 빵 굽는 향기는 밤낮으로 타오르는 화장터에서 나는 매캐한 연기 냄새로 바뀝니다. 시신들은 매장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쌓이고 가족 전체가 며칠 만에 사라집니다. 전염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허약한 자를 똑같이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영국 시골에 자리 잡은 애시웰 마을의 젊은 어머니 수진이가 된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초가지붕집 뒤에 작은 정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겨울 양배추가 가지런한 줄을 이루며 자라고 있고 닭들이 마당에서 만족스럽게 쪼아 먹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호는 솜씨 좋은 몫으로 그의 손은 지역 영주 저택을 위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듭니다. 그들의 두 아이, 어린 준호와 아기 지은이는 그들의 집을 소중한 어린 시절의 소리들 기기거림, 노래, 그리고 나무 바닥 위에서 뛰는 작은 발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이상한 질병의 소식이 그들의 마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별들만큼이나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런 공포는 모든 이웃을 아는 그들의 평화로운 공동체와 일요일 교회 종소리가 주간 생활의 부드러운 리듬을 알리는 곳을 결코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348년에 혹독한 겨울이 되자 전염병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종종 몸을 통해 불처럼 타오르는 열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사과만 한 크기로 자라는 부어오르고 고통스러운 혹인 림프절염이 나타납니다. 피부는 반점 모양으로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변하며 이것이 질병의 그 무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첫 증상이 나타난 후 3, 5일 내에 죽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마다 전염병이 파괴적인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갈 때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생존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가장 강하거나 건강한 개인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튼튼한 아들들보다 오래 사는 허약한 할머니이거나 운동선수 같은 형제들이 죽는 동안 회복하는 병약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생존자들이 혈액 속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면역 체계가 흑사병에 다르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적 변이를 말입니다. 수진의 어린 딸 지은이를 떠올려 보세요. 흑사병이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때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죽은 자들을 매장하러 온 이웃들이 요람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작은 몸은 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신부인 요한 신부가 그녀를 맡아 기르게 되었고 그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다며 경탄했습니다.
그는 지은이가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흑사병조차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면역 체계를 말입니다. 봄이 찾아오고 흑사병의 최악의 시기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지은이는 신부의 소박한 오두막에서 유아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생존이 모든 것을 의미했던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한때 300명의 영혼이 살던 마을에는 이제 겨우 50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 혈족들이 사라져버렸고 빈 오두막들과 무성하게 자란 정원들만이 짧게 끝난 삶들의 조용한 증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살아있었고 그녀의 세포 안에는 후손들에게 전해질 유전적 유산을 품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부터 그녀를 구한 바로 그 강력한 면역 체계는 그녀의 후손들에게 축복이자 저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생존에 숨겨진 대가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했던 바로 그 유전적 변이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세상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당신,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유전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들의 도가니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흑사병, 기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위협들에서 살아남도록 도운 모든 유전적 변이는 마치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소중한 갑옷처럼 수세기에 걸쳐 조심스럽게 보존되고 전해져 왔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0%에서 60%를 죽였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면역 체계를 극도로 민감하게 만드는 유전적 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하게 활발한 면역 반응은 세균 침입자들을 빠르게 식별하고 파괴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공격적인 면역 체계들은 신체의 건강한 조직들을 외부 위협으로 오인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여 결국 또 다른 흑사병 생존자인 재형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의 아이들은 부모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과활성에 대한 유전적 소인도 물려받았습니다. 대대로 이러한 생존 유전자들은 인구 전체에 퍼져나갔고 보호와 취약성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가족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14세기 후반 유럽을 재건하던 흑사병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증손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수도 있고 6세기 후의 후손들이 크론병이나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 얼굴에 봄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고 적막했던 마을에서 다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 얼굴에 봄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고 적막했던 마을에서 다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은이와 같은 생존자들이 마침내 다시 살아나는 정원을 돌보기 위해 오두막 밖으로 나서던 그 조용한 봄날 아침들을 상상해보세요. 장례 종소리 대신 새들의 노랫소리가, 장례, 화장 대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이러한 소소한 기쁨들이 그토록 큰 어둠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면역체계가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유전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도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감염성 질병에 놀랍도록 저항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흑사병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인류 집단을 휩쓸었던 수많은 다른 흑사병들, 전염병들, 세균 감염들에서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을 통해 전해진 비밀스러운 유산처럼 이 소중한 유전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후세대들을 그려보세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 소형의 증손녀가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칠 때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며 흔들리지 않는 손을 가진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웃 공동체들이 질병의 차례로 굴복할 때 어떻게든 번영하는 정착지를 건설하는 식민지 시대, 미국의 가족들을 그려보세요. 산업혁명 시대 영국에서 이러한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이 결핵에 쓰러질 때도 공장에서 일하며 물려받은 회복력으로 질식할 듯한 석탄 연기와 혼잡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아동기 질병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그들의 어머니들은 출산 합병증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그들의 노인들은 그토록 많은 생명을 앗아간 폐렴과 열병에 더 강인했습니다. 오늘 밤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면서 이 놀라운 진실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생존자들의 후손입니다. 도전과 승리의 수세기를 관통하여 뻗어온 끊어지지 않은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자신을 그려보세요.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피는 당신의 조상들이 견뎌낸 모든 흑사병, 그들이 정복한 모든 감염, 그들이 극복한 모든 생물학적 도전의 유전적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견뎌내는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안전하고 현대적인 세상에서 편안히 쉬면서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어떻게든 계속할 힘을 찾은 수많은 세대들의 유전적 지혜를 당신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유전학이나 중세 역사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자가면역 질환이든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류가 이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걸어온 놀라운 여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직면했던 모든 고난이 우리를 형성했고 그들이 이룬 모든 승리가 우리 세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생존과 적응의 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단순히 역사나 과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인류 최대의 시련을 헤쳐나가며 대를 이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놀라운 강점과 예상치 못한 취약성을 함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랐습니다. 중세의 조상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대가였죠. 흑사병에서 그들을 구해준 바로 그 유전자들이 결국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후손들은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건강과 회복력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유전적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생존자 세대들의 유전적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이 고대의 생존 유산이 어떻게 아름답고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조상들과 연결하고 있는지 계속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수세기 후에 나타날 이 유전적 미스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에서 그 진정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후에 나타날 이 유전적 미스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에서 그 진정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47년 한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로 표류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배는 부두에 부딪히며 삐걱거리지만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선원 대부분이 죽어있고 그들의 몸은 기괴한 검은 종기로 덮여 있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는 자들도 간신히 생명을 붙들고 있으며 입에서는 피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는 동방의 이국적인 상품들보다 더한 것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를 운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비로운 역병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중세 유럽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역사의 아늑한 한 구석에서 우리는 인류 최대의 시련 중 하나를 탐험하겠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타날 놀라운 회복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 사랑하는 청취자여, 미래 수백만 세대를 보호할 유전적 이점의 씨앗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으로 알려진 이 역병은 무자비한 파도처럼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며칠 만에 쓰러지는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런던에서는 사망자 수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시신들을 거대한 구덩이에 층층이 쌓아 던져 넣었고 땅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썩은 냄새와 죽어가는 자들의 절망적인 기도로 독이 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플로렌스의 번화한 도시에서 제빵사의 견습생인 젊은 현우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그는 날이 갈수록 조용해지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상점마다 버려진 채로 서 있었고 나무 덧문들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조잡한 십자가와 함께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역병의 표시였죠. 현우는 평생 알고 지냈던 이웃들이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주인이 목에 특징적인 열과 부종을 보이며 병에 걸렸습니다. 3일 만에 제빵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겨울은 이 역병의 시대에 특히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평소의 삶의 리듬들, 수학 축제, 따뜻한 난로, 주변의 공동체 모임들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잠긴 문 뒤에 웅크리고 앉아 또 다른 죽음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며 생존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추위는 단순히 돌담을 뚫고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 자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절망적인 장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00년 동안 이해되지 않을 무언가가 말입니다. 역병이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며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여나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자들 사이를 걸었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으며 거인과 농민을 가리지 않고 쓰러뜨리는 질병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애쉬웰 마을의 산파 혜진을 만나보세요. 다른 이들이 도망칠 때
그녀는 집집마다 다니며 역병으로 산산이 부서진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날마다 그녀는 감염된 자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들의 뜨거운 피부를 만지고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은 소수 중 하나였지만 자신의 생존이 자신의 DNA 자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나타나는 불굴의 인간 정신을 그려보세요. 그런 파괴 한가운데서도 생존자들은 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역병이 파괴한 것을 천천히 재건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운이나 신적 보호가 아니라 훨씬 더 실질적인 무언가였다는 것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전염병 기간 내내 마지막 의식을 계속 집행한 겸손한 교구 신부 베드로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고 죽은 자들을 매장하며 동료 성직자들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신도들은 그가 하나님 자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유전자에 새겨진 무언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들이 서서히 생명을 되찾고 들판이 다시 경작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개인들은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질 유전적 유산을 그들 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패스트 세균의 사실상 면역을 만드는 유전자 코드에 32개 문자 결실이라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는 동안 부드럽게 타닥거리는 아늑한 화로를 상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중세 생존자들을 그려보세요. 그들은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얼어붙게 한 겨울의 차가운 손길에 대해,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죽었는지에 대한 신비로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름등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나눈 이 조용한 대화들은 인류의 미래라는 무게를 그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패스트의 해들은 이 생존자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일출, 각각의 함께하는 식사, 각각의 인간적 연결의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결의로 공동체를 재건했으며 그들의 회복력이 바로 그들의 DNA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흑사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 바로 그 유전적 변이가 언젠가 현대의학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가족들, 특정 혈통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패스트를 더 잘 견뎌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현상은 미묘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요크 마을에서 플래처 가족은 패스트로 한 명만 잃었지만 그들의 이웃들은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캔터베리의 메이슨 가족, 브리스톨의 쿠퍼 가족이 가족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고 그것은 과학이 인간 게놈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발전했을 때에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생명을 되찾고 있는 중세 시장에서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생존한 상인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제빵사의 딸, 제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은 대장장이 그들은 수레의 물건보다 더 많은 것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에 대한 인간의 저항력의 미래를 실었지만 생명의 연약함을 목격한 자들의 조용한 겸손함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정서적 상처는 깊이 남았지만 생존자들 사이의 유대감도 그만큼 깊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신비로운 본질에 대해 왜 어떤 사람은 살아갈 운명을 부여받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빵과 맥주의 소박한 식사를 하며 나눈 이 대화들은 인간 변이에 대한 최초의 속삭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6세기 동안 답을 얻지 못할 질문들이었습니다. 겨울의 소나기가 느슨해지고 봄이 도착했으며 황폐해진 땅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트 생존자들의 유전적 유산은 인류의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임이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한 바로 그 돌연변이는 결국 수백 년 후에야 나타날 또 다른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중세 생존자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20세기를 황폐화시킬 질병으로부터 말입니다. 이 행운의 영혼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고대 생존이 어떻게 현대 의학적 기적으로 번역되었을까요? 패스트 생존자들의 유전자에는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에 의해 풀리기를 기다리는 어떤 다른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의 이 따뜻한 한 구석을 통한 여행을 계속하면서 중세의 고통에서 태어난 유전적 장점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적에 맞서는 인류의 방패가 되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과 황폐함 속에서도 놀라운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고
초기의 충격이 냉철한 결의로 바뀌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의 첫 번째 파동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고 그것은 곧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소아과 간호사 김수현을 생각해보세요. 발병이 그녀의 병원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으며 환자 한 명 한 명을 치료했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밤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울려 퍼졌던 복도는 이제 의료진의 조용한 목소리와 모니터의 꾸준한 신호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날마다 병원균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회복력에 감탄했으며 그것을 운이나 혹은 예외적인 위생관리 덕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신비로운 면역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 맨체스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43세의 목수 박정훈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혼란으로 인해 집이 위험해진 이웃들을 위한 즉석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절망적인 상태로 도착하여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정훈은 목공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정밀함으로 그들을 돌보았으며 지속적인 노출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신성한 보호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는 교실을 임시치료센터로 바꾼 교사 마리아 로드리게스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저항력을 보였습니다. 도시가 그녀 주변에서 무너지고 공급망이 마비되고 인프라가 붕괴되는 동안 마리아는 건강을 유지하며 패스트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고 그녀의 정신은 결코 부러지지 않았으며 마치 질병이 단순히 건드릴 수 없는 어떤 내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균에 대해 거의 초자연적인 저항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개인들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뭄바이에서 라젯이라는 노점상은 자신의 코너에서 계속 일하며 점점 절망에 빠져가는 군중들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배급하는 일을 도왔다. 라고스에서 아마라라는 산파는 어떤 의료 전문가라도 소름 끼쳤을 환경에서 아기들을 받았지만 그녀는 결코 병에 걸리지 않았다. 몬테나의 시골에서 제이크, 모리슨이라는 목장주는 방영, 50마일대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농장을 유지하며 작은 공동체를 먹여 살렸다.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쓰러진 수백만 명과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처음에 연구자들과 남은 얼마 안 되는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계적 이상 현상으로 설명했다. 어떤 전염병에서도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항상 이상치들이 있을 것이고 면역 체계가 유달리 강한 개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자연적 변이에 대해 적절한 항체와 세포 방어의 조합을 우연히 가지게 된 유전적 복권 당첨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황폐화에서 더 많은 생존자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히 전 세계에 흩어진 무작위로 운이 좋은 개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한 면역 기능을 넘어서는 특정한 특징들을 공유했다. 그들은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해버린 혹독한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 마리아 로드리게스를 다시 상상해보라. 그녀의 개조된 교실에서 전력망이 실패하여 도시가 어둠에 빠졌을 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아이들을 그룹으로 조직하여 도시 폐허에서 음식을 찾는 법, 임시변통 필터를 사용해 물을 정화하는 법, 구할 수 있는 어떤 재료로든 따뜻함과 위안을 만들어내는 법을 가르쳤다. 모든 것을 잃은 많은 그녀의 학생들은 그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것이라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희망을 찾았다. 박정훈의 작업장은 피난처 이상의 무언가가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의 심장부로 변모했다. 그의 목공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빗물을 모으고 작은 실내 공간에서 채소를 기르고 주워 모은 재료로 도구를 만드는 기발한 시스템들을 설계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사기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생존자들은 단순히 전염병에 신체적으로 저항력이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역학을 읽고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향상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김수연은 환자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이것을 처음 알아챘다. 그녀는 그들이 표현하기 전에 그들의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었고 각 사람이 들어야 할 정확한 방식으로 위안을 제공할 수 있었다. 남은 얼마 안 되는 그녀의
동료들은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 상황의 감정적 무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녀의 지도를 구하기 시작했다. 공동체들이 이 놀라운 개인들을 중심으로 재조직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끄는 그룹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혼란스러운 몇 주 동안의 암울한 예측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번영하기 시작했다. 다른 정착지들이 내부 갈등으로 고투하고 폭력으로 전락하거나 단순히 절망의 무게 아래 붕괴하는 곳에서 이 공동체들은 안정을 찾았다. 제이크 모리슨의 목장은 몬태나 황야 전역의 생존자들에게 등대가 되었다. 사람들이 음식과 피난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소문이 라디오 통신과 입소문을 통해 퍼졌다. 제이크는 땅에 대한 거의 신비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고 다른 사람들이 메마른 땅이라고 포기한 토양에서 어떻게 생명을 끌어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차별화시킨 것은 단순히 농업 지식이 아니었다. 제이크는 잠재적 갈등들이 폭발하기 전에 식별하고 그의 47년의 경험을 넘어서는 어딘가에서 오는 것 같은 지혜로 분쟁을 중재하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목장에 화나고 트라우마를 받고 의심스러운 상태로 도착한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고 집단적 노력에 자신들의 기술을 기여하며 신뢰와 협력에 대한 자신들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이 특별한 생존자들이 자리를 잡은 곳마다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났다. 뭄바이에서 라제시의 코너는 황폐해진 도시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물건과 정보를 교환하러 오는 번성하는 교역소로 발전했다.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공정한 거래를 협상하며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즉각적인 이웃을 훨씬 넘어서까지 퍼진 명성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라고스에서 아마라의 산파업은 많은 사람들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염병 이후 공동체로 여긴 것의 기초가 되었다. 여성들은 그녀의 의료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 같은 특별한 평화와 안전의 감각 때문에 그녀의 보살핌 해 출산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여행했다. 그녀의 보살핌 해 태어난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이 있으며 그들이 들어선 혹독한 새 세상에 더 잘 적응된 것으로 보였다. 이 개인들이 육성한 공동체들은 놀라운 특징들을 공유했다. 그들은 다른 정착지들을 괴롭힌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개발했다. 그들은 실제로 아이들을 새로운 세상에서의 생존에 준비시키는 교육 시스템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집단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통치 구조들을 확립했다. 가장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동체들을 연구했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결속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집단들의 놀라운 회복력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에 대한 모든 알려진 모델을 초과했습니다. 마치 이 특별한 생존자들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앙적 사건들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붕괴에 대한 면역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문명의 오아시스에서 희망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인류가 단순히 생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회복할 수도 있다고 감히 믿기 시작했을 때에도 아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미묘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행동보다 깊고 사회 조직보다 깊고 누구도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깊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생존자들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부터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들, 복잡한 문제를 놀라운 효율성으로 해결하는 향상된 패턴 인식 능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텔레파시처럼 이해하는 뛰어난 감정 지능. 하지만 그들의 몸은 그들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곧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의 진정한 본질과 그것이 인간 진화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드러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단순한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깊은 곳에 새겨진 정교한 생존 메커니즘이었다면 말입니다. 인간의 몸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설계도를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을 탐구하며 느끼는 따뜻한 경이로움을 잠시 느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유럽 식민지화의 초기 세기 동안 나타난 유전적 적응은 그야말로 특별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공동체들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는 동안 그들의 몸은 조용히 생물학적 공학의 기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치 숙련된 장인이 정교한 예술작품을 천천히 완성해가는 것처럼 세대를 거쳐 일어난 미묘하고 우아한 조정이었습니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면역체계 진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가장 우아한 응급 대응 시스템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적 기억의 포근한 품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몸은 그들의 세계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들에 대한 새로운 방어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과의 접촉은 천연두, 홍역, 발진티푸스, 인플루엔자와 같은 병원체들을 가져왔으며 각각은 진화적 대응을 요구하는 생물학적 도전이었습니다. 이 유전적 진화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그 속도였습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이 한때 중요한 유전적 변화는 수천 년이 걸린다고 여겼던 반면 이 인구 집단들은 불과 몇 세대 만에 측정 가능한 적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아닌 DNA 분자 자체로 표현되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향상된 면역체계 변이의 발전을 생각해 보세요. 구릉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을 그려보세요. 특정 유전적 표지자를 가진 가족들이 전염병 발생 시 놀라운 40%의 생존 우위를 보였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진화였으며 가장 혹독한 겨울 후에 봄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아름답고 깊이 있었습니다. 유전적 변화는 미묘하면서도 깊이 있었습니다. 일부 인구 집단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변이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면역 체계가 질병 자체만큼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한 과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감염과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단들은 몸이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변화를 보였으며 변화하는 세계의 환경적 도전에 대한 자연적 저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적응은 병원체 인식 영역에 있었습니다. 잠시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위협을 식별하는 법을 터득한 면역 세포들을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의 위험까지 감지할 수 있는 현명한 파수꾼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세포 파수꾼들은 향상된 패턴 인식을 개발했으며 건강에 필요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침입자에 대해 신속하고 표적화된 반응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보호를 제공하는 유전적 변이는 면역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구 집단은 새로운 식품 공급원에서 영양소를 대사하는 방식의 변화를 발전시켰고 다른 집단들은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을 보였습니다. 각각의 변화는 과거로부터의 소중한 선물과 같았으며 신중하게 보존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뉴잉글랜드가 될 지역의 생존자 공동체에 살았던 젊은 여성 소영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증조할머니는 최초 정착민 중 한 명으로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고 없이 덮쳐오는 질병에 굴복하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번영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소영은 조상의 갈색 눈과 완고한 턱선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물학적 재앙을 견뎌내며 자신의 혈통을 이어오게 해준 유전적 설계도를 세포 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면역체계는 진화적 진화의 놀라운 걸작품이었습니다. 고립된 인구 집단의 누군가라면 압도당했을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그녀의 몸은 정확성과 효율성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염증 반응은 신중하게 조절되었습니다. 감염과 싸울 만큼 충분히 강하지만 면역체계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피할 만큼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 선물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였습니다. 마치 신중하게 조율된 교향곡의 악기들처럼 말입니다. 향상된 병원체 인식은 개선된 염증 조절과 완벽하게 협력하여 작동했고 독성 물질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변이는 추가적인 보호층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돌연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최대의 생존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미세 조정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영이 그녀의 공동체의 작은 의료 클리닉에서 일하며 같은 유전적 보호를 물려받지 못한 새로운 이주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몸이 감염성 병원체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회복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특정 질병에 대한 그녀의 저항력이 조상의 선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적처럼 보이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이 그녀의 클리닉에 도착할 때 소영의 온화한 혼란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그녀의 공동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질병으로 이미 약해진 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여겼고 자신의 회복력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것, 그녀 몸의 모든 세포가 조상들의 생존이라는 도가니에서 단련된 지침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의 유전적 유산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보호적 변이를 지닌 가족들은 종종 지도적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는 의도적인 선택 때문이 아니라 향상된 생존율로 인해 지혜와 경험을 쌓을 만큼 오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기를 통해 이끄는 원로들, 병자를 돌보는 치료사들,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소영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녀는 조상들의 투쟁과 승리의 이야기 이상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계보가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유전적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강건한 면역체계, 효율적인 신진대사, 지속적인 생물학적 도전에 직면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몸의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 선물들은 수세기 동안 이해되지 않은 채 숨겨진 복잡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감염성 질병에 대해 그토록 놀라운 보호를 제공했던 바로 그 변이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새로운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과도하게 활동적인 면역체계는 때때로 그 강력한 힘을 몸의 자체 조직에 돌렸습니다. 이것을 생존 자체의 구조에 내재된 트레이드오프로 생각해보세요. 소영의 조상들을 수백만 명이 죽은 질병의 면역이 되게 만든 유전자들은 또한 그녀를 그 시대에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던 질환들 감염성, 질병이 덜 위협적이 되고 인간의 수명이 극적으로 증가했을 때만 명백해질 자가면역 질환들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들을 구원했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우리가 유전적 적응의 신비로 더 깊이 빠져들면서 모든 진화적 이점은 그 안에 미래 도전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시대의 생존을 보장했던 바로 그 특성들이 다른 시대에는 어려움의 원천이 될 수 있어 아름답고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간의 건강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유전적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의 부드러운 흐름을 상상해보세요. 세대가 지나가고 이러한 유전적 적응을 형성했던 즉각적인 위협들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자녀와 손자들은 보호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측면을 드러낼 복잡한 생물학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유전적 변화를 이해하는 편안함에 안착하면서 생존자들 자신이 그들의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떻게 공동체와 가족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유전적 선물이 어떻게 재앙의 재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를 탐구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몸은 필요에 의해 변화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이든 견딜 수 있는 힘을 자신들 안에 지니고 있다는 지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세월이 인간 회복력의 놀라운 책의 장들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년으로 성장한 전염병 생존자들은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공동체들이 질병과 사회적 혼란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의 정착지는 거의 기적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한 유전적 적응은 이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이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소영이 선선한 가을 아침에 번영하는 자신의 공동체를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한때 필사적인 생존 투쟁이 있던 곳에 이제 그녀는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한 정원들, 생산적인 활동으로 윙윙거리는 작업장들, 그리고 아름다움과 기능 모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재건된 거리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생존자들의 피난처로 시작된 정착지는 재앙 후 복구에 대한 모든 합리적 기대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소영과 그녀의 이웃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장수가 단순히 더 나은 생활 조건이나 발달된 의학, 지식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 바로 그 유전적 변이가 향상된 세포 복구 메커니즘, 더 효율적인 대사 과정, 그리고 그들의 시대의 일반적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개선된 스트레스 반응도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수석 목수인 마르쿠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8세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절반 나이인 남자들과 같은 힘과 민첩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숙련된 작업으로 거칠어진 그의 손은 그의 또래 장인들을 일반적으로 괴롭히는 관절염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에너지는 일정했으며 복잡한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시간의 흐름에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지속적인 활력을 정직한 일과 소박한 즐거움의 삶 덕분이라고 여겼으며 자신의 장수가 바로 그의 DNA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공동체 전체에 걸쳐 확산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사이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소형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70년, 75년, 심지어 8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에서 고령으로 여겨지는 나이까지도 사회의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구성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활기찬 조부모들이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이러한 생존자 정착지들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마스터 직조공인 코델리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민첩한 손가락은 70대까지도 계속해서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이 지역에서 전설이 되었고 해마다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성에게 작품을 의뢰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오는 귀족들과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코델리아의 뛰어난 장수는 그녀가 일반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개발하고 다듬어야 할 기술들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된 활력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그것이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미친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이러한 정착지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지식과 지혜를 축적했습니다. 전통 공예는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정교함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농업기술은 개별 농부들의 연장된 수명에 걸쳐 개발되고 시험되어 식량 안보를 크게 향상시키는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들은 그들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전통을 확립했고 그들을 돌봐야 할 짐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귀중한 저장소로 인식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나란히 일했고 증조부모들이 그들의 축적된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아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연속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긴 겨울 저녁 공동체의 중앙 화로 주변에서 열리는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소형의 세대는 아이들과 손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오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실제 적용을 통해 시험되고 다듬어진 생존 기술, 의학 지식, 사회 조직 원리,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신중하게 보존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야기꾼들의 연장된 수명은 지혜의 보관자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젊은 나이에 죽는 공동체에서는 불가능했던 정밀함과 완전함으로 지식이 전수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연장된 건강한 수명의 경제적 이점은 놀라웠습니다. 마르쿠스와 같은 장인들은 일반적인 20년이나 30년 대신 50년이나 60년에 걸쳐 그들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일 정도의 숙련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해야 할 토양 비옥도의 장기적 개발, 작물 순환 시스템, 그리고 선택적 육종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고 시장 지식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전례 없이 정교한 상업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공동체의 혁신과 적응 능력에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경험과 지속적인 정신적 예리함을 모두 지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정착지들은 발명과 발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건물을 만드는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일관된 깨끗한 물 공급을 제공하는 물 관리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나이의 공동체 생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준비가 된 놀랍도록 유능한 젊은이들을 만들어내는 교육 방법을 창조했습니다. 소형 공동체 황금기의 전형적인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아침은 모든 세대의 기술을 활용한 협력적인 작업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세의 어린이들도 10대 성인,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신중하게 구조화된 도제 시스템에서 일했으며 이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지식 전수를 보장했습니다. 오후에는 교육, 혁신, 문화 발전의 시간이 있었고 저녁에는 사회적 유대감 형성, 스토리텔링, 그리고 미래의 도전에 대한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깊은 공동체 건설에 전념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성공은 인근 정착지와 심지어 먼 지역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대표단이 그들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도착했고 그들의 번영을 복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들 중 많은 수가 어떤 형태의 신성한 축복이나 마법적 개입을 목격했다고 확신하며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발한 공동체가 어떻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 자신도 자신의 가문이 특별히 장수와 활력의 축복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0대인 그녀의 부모들은 여전히 공동체에 활발하고 참여적인 구성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들의 어른들을 특징 짓는 것과 같은 강건한 건강과 정신적 예리함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 패턴은 유사한 배경을 공유하는 먼 친척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확장되었습니다. 전염병. 생존자들의 후손들은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자신의 세대가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번영으로 변화시켰고 혼돈에서 안정을 창조했으며 재앙의 재에서 아름다운 것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그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재능을 준 동일한 힘들이 여전히 미래 세대를 위한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녀, 공동체의 비범한 성공을 담당하는 유전적 변이들이 그 안에 몇 세대 더 지나야 명백해질 새로운 도전들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보호와 장수를 제공했던 동일한 생물학적 메커니즘들은 결국 그녀와 그녀의 세대가 보여준 것과 같은 지혜와 회복력으로 그녀의 후손들이 헤쳐나가야 할 복잡성들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이 가족의 놀라운 재능에 대해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보이지 않는 유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래 복잡성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고 그들 조상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유전적 변이들에 의해 앞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소영의 세대를 축복했던 번영과 장수는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성년이 되면서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유전적 축복처럼 보였던 것이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도전들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공동체들을 만들어낸 동일한 생물학적 재능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 세대들의 회복력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뉴 암스테르담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영국 통치해서 번영하고 있는 곳에서 가족의 번창하는 상점. 문 앞에 서 있는 소영의 손녀 이유리를 상상해보세요. 28세인 유리는 활력의 절정에 있어야 했고 이전 세대들에게 그토록 큰 성공을 가져다준 가족 전통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증상들로 고생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으로 시작된 아침 피로가 점차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리의 관절은 전염병 희생자들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들을 불편하게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아팠지만 그녀는 감염성 질병의 명백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할머니처럼 맑고 활기찬 그녀의 피부는 이제 명백한 원인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발진으로 터졌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녀 가문의 모든 구성원을 특징지었던 그 무한한 활력인 그녀의 에너지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의 경험은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세대에 그토록 놀랍게 번영했던 생존자 공동체들 전체에서 젊은 성인들이 그들 시대의 의학적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건강 패턴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직면했던 극적이고 즉각적인 위협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미묘하고 지속적인 도전들이었습니다. 작업장이 번창하는 영국 공동체의 심장이 된 목수의 증손자인 박세준을 생각해보세요. 35세인 세준은 그의 가문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든 모든 기술적 능력과 공동체 지도력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상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강건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소화 문제로 점점 더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영양을 공급해야 할 식사들이 염증과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 같았고 마치 그의 몸이 세대에 걸쳐 그의 가족을 지탱해온 바로 그 음식들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인강을 따라 있는 독일 정착지에서 놀라운 성공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재건한 전염병 생존자의 후손인 안나. 켈너는 그녀의 면역 체계가 그녀 자신의 조직에 대항하여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조상들을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했던 동일한 과활성 면역 반응이 이제 그녀의 관절, 피부, 심지어 내부 장기들을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공동체에 그토록 잘 봉사했던 의학 전통으로 훈련받은 안나의 의사들은 이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상태들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패턴은 미묘하지만 명백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뛰어난 건강과 장수를 누려왔던 가족들이 갑자기 신비로운 질병에 시달리는 젊은 성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다양했습니다. 관절 통증, 피부 질환, 소화장애, 원인 불명의 피로, 반복되는 열하지만
결국 중요한 의학적 통찰로 이어질 특정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소형의 정착지에서 열린 공동체 칭료사들의 모임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할머니의 장수와 예리한 의학적 직감을 모두 물려받은 그녀의 아들 도현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 많은 의료진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건강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감염성 질병과 부상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전통적인 치료법들이 이러한 새로운 질환들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치료사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것은 이러한 신비로운 질병들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감염성 질병에서 예상되는 패턴과는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마리의 남동생은 그녀의 관절 문제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수백 마일 떨어진 다른 정착지에 살고 있는 사촌은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질환들은 환경적 노출보다는 가족 혈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으며 유전적이지만 전염성이 없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도연은 이러한 사례들의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몇 세기 후에야 완전히 이해될 패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가장 영향을 받은 가족들이 종종 생존과 번영의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가문들이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바로 이전 세대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혈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낸 같은 유전적 재능이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건강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사회적 영향들이 생존자 공동체들을 통해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생산적이어야 할 젊은 성인들이 일할 능력, 가족을 시작할 능력, 그리고 조상들이 했던 방식으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들에게 그토록 큰 축복이었던 연장된 수명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을 때만 명백해지는 합병증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족의 놀라운 유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과도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80대이지만 여전히 예리하고 활발한 그녀의 할머니 소영은 손녀의 고군분투를 걱정과 혼란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토록 특별한 도전들을 극복해온 가문이 어떻게 자신들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치료사들이 이러한 질환들이 번영하고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공동체들에서 더 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질병, 갈등 또는 환경적 어려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을 다루며 지속적인 도전들과 계속 씨름해온 정착지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내부 질병의 사례가 더 적었습니다. 마치 생존자들이 달성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바로 그 안정성과 번영이 어떻게든 이러한 새로운 건강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세주는 다른 공동체 지도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들의 정착지에서 보고 있는 건강 패턴에 대한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공동체 기록 보관소에 조심스럽게 보존된 이 편지들은 훗날 의학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역사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로 이것이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염병. 생존자들의 후손들에게 심각한 관심과 조사가 필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은주의 공동체는 가족 내 질병 패턴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초의 체계적인 의료기록 보관 시스템 중 하나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증상과 치료법뿐만 아니라 가족력,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러한 신비로운 질환의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관찰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중요한 의학적 이해에 기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들은 조상들이 전염병에 대응했던 것과 같은 회복력과 혁신으로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만성 건강 문제를 다루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수준과 신체적 능력이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놀라운 유전적 유산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생명을 구했던 바로 그 유전자들이 다른 종류의 지혜와 적응이 필요한 새로운 도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감염성 질병에 대해 그토록 특별한 보호를 제공했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이제 몸 자체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에 대한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을 구한 바로 그 유전자들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도전이 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유전적 축복으로 보였던 것이
놀라운 재능과 예상치 못한 대가를 모두 지닌 복잡한 유산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가족집에서 조용한 저녁 시간을 상상해보세요. 세 세대가 난로 주위에 모여 하루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이제 가족의 가장인 소영은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묘사하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며 듣고 있습니다. 소영의 주름진 손이 손녀의 팔에 부드럽게 놓인 차의 관절, 통증과 원인 모를 피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92번의 겨울을 보내며 놀라운 건강과 활력으로 살아가다가 잠든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영 자신도 이제 8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절반 나이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분명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세대에게는 그토록 큰 축복이었던 유전적 선물들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조상들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전해지면서 새로운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눈앞에 숨겨져 있었으며 중세 생존과 현대 건강 문제들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할 미래 세대의 의학 연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유전적 유산은 가장 심오한 비밀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면역, 진화, 그리고 생존과 취약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변화시킬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 가을 상쾌한 아침, 스탠포드 대학교의 조용한 실험실을 상상해보세요. 전미영 박사가 현미경을 조정하고 특별한 것을 검사할 준비를 합니다. 런던의 이스트 스미스필드 묘지에서 발견된 전염병 희생자들의 치아 펄프에서 추출한 고대 DNA입니다. 렌즈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녀는 자신이 인간 유전적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증거를 발견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험실 장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형광등의 부드러운 빛을 상상해보세요. 해리슨 박사와 그녀의 국제 연구팀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전적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대륙에 걸친 무균의 온도 조절 환경에서 수행된 그들의 작업은 수십 년간의 고고학적 연구와 최첨단 유전, 분석의 집대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발견한 증거는 그 범위와 함의에서 놀라웠습니다. 고대 DNA 샘플의 세심한 분석, 인구 유전학의 컴퓨터 모델링, 그리고 현대 유전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통해 그들은 전례 없는 정확성으로 전염병 생존의 유전적 유산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도현과 같은 지역 치료사들이 수세기 전에 했던 관찰을 검증하는 동시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14개 다른 전염병 묘지에서 나온 유해를 검사한 2023년 고고학적 분석을 생각해보세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헬레나 코발스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첨단 시퀀싱 기술을 사용하여 전염병 희생자와 생존자들의 특정 유전적 변이를 식별했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그들의 발견은 특정 유전적 돌연 변이가 실제로 흑사병 동안 상당한 생존 이점을 제공했다는 최초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유전적 진화의 빠른 속도였습니다. 전통적인 진화 생물학이 중요한 유전적 변화에는 수천 년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반면 전염병은 단 몇 세대 만에 측정 가능한 적응을 촉발했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팀은 일부 유전적 변이가 20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빈도가 40%나 증가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인간 집단에서 문서화된 가장 빠른 진화적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중세 유전적 적응을 현대 건강 패턴과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나왔습니다. 2022년 연구에서 유럽계 혈통의 100,000명 이상의 의료 기록을 검사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마커스 첸 박사를 상상해보세요. 그가 가족력을 전염병 생존과 관련된 유전적 마커와 교차 참조했을 때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전염병 세균에 대한 보호를 제공했던 바로 그 유전적 변이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서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 조상들을 구했던 유전자들이 그들의 현대 후손들로 하여금 면역체계가 신체의 자체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첸 박사의 연구는 특정 전염병 저항, 유전자를 가진 개인들이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을 발병할 가능성이 최대 3배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세균 감염에 대해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이제 그들의 강력한 힘을 건강한 인간, 조직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드러나는데 7세기가 걸린 유전적 절충간이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카를맨
마르티네즈 박사는 전염병, 생존자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유전적 적응을 반영하는 독특한 장내 세균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세 병원체와 싸웠던 바로 그 면역체계, 변이들이 이제 조상들이 결코 접하지 못했던 현대의 시기, 요소와 환경 요인들에 대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실의 과학자들이 보안,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와 통찰력을 공유하는 이 연구의 협업적 성격을 상상해보세요. 독일의 팀들은 고대 묘지 유적을 분석하는 동안 일본의 동료들은 현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했습니다. 호주의 연구자들은 비교를 위해 원주민 인구를 조사했고, 미국의 과학자들은 문서화된 중세 유럽 혈통을 가진 가족들의 건강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연구 그룹들의 증거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리사 톰슨 박사팀은 흑사병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가 상처 치유 향상과 특정 유형의 부상으로부터의 빠른 회복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이로의 아메드 하산 박사의 연구는 중동 혈통을 가진 인구가 역사적 질병 위기에 대한 유전적 적응에서 다르지만 관련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확인은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마이클 브레넌 박사가 주도한 2023년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팀은 문서화된 흑사병 생존자 혈통을 가진 아일랜드 가족들의 역사적 의료 기록을 조사하여 현대 후손들의 유전적 분석과 비교했습니다. 중세 생존 이점과 현대 자가면역 취약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강력해서 가족 역사 기록만으로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는 이것이 단순히 유전적 소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이러한 고대 적응이 건강 문제로 나타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뭄바이 대학교의 라지 파텔 박사의 획기적인 연구는 조상들과 유사한 환경 높은 병원체 노출과 제한된 의료, 개입에서 살고 있는 흑사병 저항, 유전자를 가진 개인들이 실제로 현대의 살균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강화된 위생 가설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위험, 환경에 적응된 면역 체계가 그러한 위험이 제거되었을 때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UCLA의 패트리샤 골드스타인 박사의 연구는 흑사병 저항, 유전자가 광범위한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항생제, 사용이 있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 인구에서 주로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팀들은 또한 그들이 조상 복구, 서열이라고 부르는 것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을 여전히 수세기 전에 작성된 복구 지침을 따르고 있는 당신 몸에 지나치게 열성적인 유지보수팀으로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유전적 메커니즘은 중세 질병으로 인한 특정 유형의 조직, 손상으로부터 신체가 회복하는 것을 돕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흑사병 동안 훈련을 받은 세포, 작업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동일한 메커니즘이 현대의 염증 유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될 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손상을 복구하려는 시도로 면역체계가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의학적 이해를 재편하기 시작하면서 연구 공동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상상해보세요. 첸 박사의 후속 연구는 흑사병 저항, 유전자와 관련된 특정 염증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적 프로필이 흑사병 생존자, 혈통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보다는 조절하는 치료법에 더 잘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개별 치료를 넘어 인구 건강 전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팀은 조상의 유전적 유산을 기반으로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개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적 스크리닝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염증성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기 개입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구는 또한 흑사병 저항, 유전적 유산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밝혀냈습니다. 톰슨 박사의 연구는 이러한 유전적 변이가 폐렴의 일부 형태와 심지어 일부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특정 현대 감염성 질환에 대한 향상된 저항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적 절충은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환경적 맥락에 따라 장점과 취약성을 모두 제공하는 복잡한 적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심오한 통찰은 이러한 유전적 패턴이 무작위 돌연 변이가 아닌 능동적인 진화적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코왈스키 박사의 비교 분석은 역사 전반에 걸쳐 다르지만 똑같이 심각한 질병, 위기에 직면한 인구에서 유사한 유전적 적응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진화시켜 수세기 후에도 건강 결과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가 계속 발전하면서 연구팀들은 조상의 유전적 유산을 고려한 개인 맞춤 의학 접근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티네즈 박사의 클리닉은 흑사병 저항 유전적 마커를 가진 환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전에 관리하기 어려웠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놀랍도록 개선된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유전적 탐정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고대 생존 메커니즘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어떻게 계속 형성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유전적 유산에 대한 편안한 이해에 안주하면서 우리는 우리 세포 안의 조상들의 가장 큰 도전과 승리의 유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개인적인 의미를 탐구할 준비를 합니다. 증거는 사실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었으며 현대 과학이 우리 DNA에 새겨진 유전적 이야기를 해독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전적 유산을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이러한 고대의 선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중세시대의 생존과 현대의 웰빙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이러한 다리는 우리의 중세 유전적 유산이 오늘날의 자가면역, 전염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때 놀랍도록 명확해집니다. 평범한 어느 날 현대 병원을 방문하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우리 조상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면역 체계가 가장 큰 건강 위협이 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 말입니다. 부산의 34세 마케팅 임원인 이지혜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매일 아침 뚜렷한 원인도 없이 관절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류마티스 전문의는 그녀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했는데 이는 면역 체계가 관절 내막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지혜도 그녀의 의사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가계도가 1448년 흑사병에서 생존한 조상이 있는 작은 영국 마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증조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과도활성 면역 반응이 이제 지혜의 몸이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도록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진국 전체에서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인구의 약 8%에 영향을 미치며 지난 50년 동안 그 비율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제1형 당뇨병, 크론병, 루푸스, 건선, 그리고 면역체계가 건강한 조직을 잘못 표적으로 삼는 수십 가지의 다른 장애들이 포함됩니다. 미니애폴리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제임스를 생각해보세요. 그의 가족은 언제나 건강한 체질과 장수를 자랑해왔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93세까지, 할아버지는 88세까지 살았고 지금 72세인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또래들을 놀라게 하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29세인 제임스는 위장병 전문의가 크론병으로 확인한 심각한 소화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의 면역체계는 그의 조상들의 면역체계가 치명적인 병원체들과 싸우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맹렬함으로 그의 장내막을 공격합니다. 가족 내 집단 발병 패턴을 살펴보면 유전적 연관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놀라운 조상들의 이야기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 되는 가족 모임을 상상해보세요. UCLA의 패트리샤 골드스타인 박사의 연구는 자가면역 질환이 기록된 유럽 조상을 가진 가족들, 특히 감염병에 대한 비범한 장수와 저항력을 포함한 가족 역사를 가진 가족들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자랑거리였던 바로 그 특성들 독감 대유행 중에 마을의 절반을 간호했던 증조할머니나 또래들이 60대에 죽는 동안 98세까지 산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자가면역 감수성의 유전적 표지자 역할을 합니다. 포르투갈계 할머니가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에 대한 그들 가족의 놀라운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던 마리아 산토스를 생각해보세요. 이웃들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동안 마리아의 증조할머니는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아가 된 다른 가족들의 아이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마리아는 31세에 루푸스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러한 유전적 회복력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면역 체계의 공격적인 반응들 조상들을 보호했던 것과 같은 생물학적 메커니즘들이 이제 그녀의 피부, 관절, 그리고 내부 장기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병원체가 풍부한 환경에서 그토록 중요한 생존 이점을 제공했던 염증. 유전자 기능은 우리의 현대적이고 상대적으로 소독된 세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즈 파텔 박사의 연구는 이러한 과도활성 면역 체계들이 그들이 싸우도록 진화한 지속적인 감염 도전이 박탈당했을 때 때로는 무해한 환경 요인들이나 심지어 몸의 자체 조직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유산을 안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일상의 현실을 상상해보세요. 다발성 경화증이 면역 체계로 하여금 신경섬유의 보호막을 공격하게 만드는 대구의 교사 정미선을 생각해보세요. 감염병의 신경학적 합병증으로부터 그녀의 조상들을 보호했을 수도 있는 같은 유전적 변이들이 이제 그녀 자신의 면역 체계가 그녀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게 만듭니다. 미선은 피로, 협응 문제,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에너지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증상, 악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하도록 강요하는 인지적 도전들을 경험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급증은 새로운 의료 전문 분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류마티스 전문의, 위장병 전문의, 신경과 의사, 그리고 피부과 의사들은 이제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가 주요 위협인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진료의 대부분을 헌신합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해한 염증을 줄이는 것과 실제 감염에 맞서는 몸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들의 유전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치료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하버드의 마커스 첸 박사의 연구는 흑사병 생존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과도활성 면역 반응들에 맞서기보다는 함께 작용하는 표적 치료법들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면역 기능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대신 이러한 치료법들은 이러한 유전적 변이들이 제공하는 강화된 병원체, 저항성을 보존하면서 면역 활동을 건강한 조직으로부터 멀리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력과의 연관성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설명과 위안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 산토스는 자신의 루푸스를 특별한 도전을 견뎌낸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전적 유산의 일부로 이해하게 되면서 질병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개인적인 실패나 우연한 불행으로 보는 대신 그녀는 이를 가족의 놀라운 생존, 유산의 증거 특별한 강점과 현대적 도전을 모두 가져다주는 유전적 선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크론병이 가족 계보에서 나타나는 소화기 민감성이라는 더 큰 패턴의 일부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증조모는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했지만 이를 신경성 위장병으로 여겼고 그의 사촌은 수년간 염증성 장 질환을 관리해왔습니다. 유전적 연관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족들은 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공통된 생물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서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녀로 하여금 가족 족보를 연구하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공동체를 황폐화시킨 여러 전염병을 견뎌낸 조상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유전적 유산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그녀의 면역 체계가 왜 그렇게 공격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녀는 류마티스 전문의와 협력하여 자신의 유전적 강점과 취약성을 모두 존중하는 치료 접근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자가면역 질환, 유행은 단순한 개인적 건강,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인간 진화와 환경 변화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유전적 적응은 그들의 고병원체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했지만 환경적 맥락이 극적으로 변화할 때 그 동일한 적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사라 마르티네즈 박사의 연구는 생활 방식 조절, 요인들이 이러한 유전적 소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미생물의 노출을 유지하는 원예, 반려동물 기르기, 자연 환경에서 시간 보내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패스트 저항 유전자, 표지를 가진 사람들은 더 무균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종종 더 나은 면역 조절을 보입니다. 우리의 유전적 유산에 대한 이해로 강화된 위생 가설은 이러한 고대 적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면역 기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면역체계 도전이 실제로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감염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오히려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체계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종류의 미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유전적 유산에 대한 이해는 자가면역 질환 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의료진과 협력하여 가족 병력과 유전적 패턴을 추적하고
이 정보를 치료 결정과 생활 방식 수정을 안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개인적 실패가 아닌 유전적 선물에서 비롯된다는 지식은 종종 의학적 치료를 보완하는 심리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 유산은 자가면역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훨씬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이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종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향상된 저항력을 보입니다. 현대 건강 문제를 야기한 유전적 트레이드오프는 적절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유전적 유산의 개인적 함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식이 건강, 의학, 그리고 인간 진화 자체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탐구할 준비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유행은 단순한 현대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종족을 가장 큰 시련을 통과하게 한 놀라운 유전적 여정에 대한 창이며 아름답고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전적 유산 이야기는 개인적 건강 문제를 훨씬 넘어서 인간 진화, 집단 유전학, 그리고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 종족의 미래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질문들을 포괄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전적 유산은 인간 진화에서 가장 매혹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견뎌낼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유전자가 이제 우리 종족이 경험한 가장 큰 전체 인구 규모의 유전적 실험을 만들어낸 인간 이주와 적응의 광대한 범위를 말입니다. 이 진화적 변화의 놀라운 속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인간 집단에서 대부분의 유전적 적응이 수만 년이 걸려 널리 퍼진 반면 패스트 저항 유전자는 단 몇 세기 만에 유럽 인구를 통해 퍼졌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엘레나 코발스키 박사의 연구는 이것이 인간 역사상 문서화된 가장 빠른 진화 사례를 나타낸다고 계산했습니다. 일반적인 진화, 시간 척도보다 대략 100배 빠르게 일어난 유전적 변화입니다. 그 영향은 유럽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이러한 유전적 적응을 가진 인구가 새로운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은 향상된 질병 저항력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소인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북미, 호주, 그리고 유럽 후손들이 정착한 다른 지역들의 유전적 풍경을 그려보십시오. 중세. 생존의 유전적 유산이 이제 수백만 명의 건강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대륙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 유산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인구 증가와 이주를 통해 어떻게 보존되고 증폭되어 왔는지입니다. 패스트 저항 유전자를 가진 가족들은 단순히 감염성 질병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오래 살아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생식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이것은 인구 내에서 이러한 유전적 변이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선택압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미영 박사의 인구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전염병 시기에 작은 생존 이점만 제공하는 유전자라도 단 11.5세대 내에 영향받은 인구에서 우세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의 수학적 우아함은 환경적 압력이 얼마나 빠르게 인간 인구 전체의 유전적 구성을 재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진화적 성공 이야기에 내재된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세요. 유럽 인구가 탐험과 식민지화 시대에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해준 유전적 적응들,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인 정착지를 건설하고 세계 무역 중에 만나는 질병에 저항하며 결국 세계 정세를 지배하게 될 복잡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니 바로 그 적응이 수세기 후에야 명백해질 유전적 소인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자가면역 질환의 전 세계 분포를 그려보면 유럽 인구의 역사적 이주 경로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의 여정이 남긴 유전적 흔적처럼 말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정확히 유럽계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유전적 흔적을 대륙을 가로질러 추적해보세요.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치솟는 아일랜드의 구릉지대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집중된 호주의 도시들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수백만 명을 괴롭히는 북미의 중심부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중요한 생존 이점을 제공했던 유전적 적응이 다른 시대에는 건강 문제가 되는 장기적 결과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은 패스트 생존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메드 하산 박사의 비교 연구는 다른 역사적 질병 도전에 직면했던 인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지중해 인구를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한 유전적 적응, 아시아 인구가 콜레라에 저항하도록 도운 변이, 아프리카 인구에게 수면병 저항성을 준 돌연변이, 모두가 각자의 현대적 건강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생존자 유전적 유산의 규모는 전례가 없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유럽계 조상을 가진
사람들의 30-40%가 향상된 패스트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조상들이 흑사병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과활성 면역 반응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조상 집단 간의 유전적 혼합을 고려하면 인구 유전학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리사 톰슨 박사 연구에 따르면 유럽계와 비유럽계 혈통이 혼합된 개인들은 종종 중간 패턴의 면역계 기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감염성, 질병 저항성의 일부를 얻으면서 자가면역 합병증은 적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현대 인구에서 유전적 기울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유럽 지역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서로 다른 패스트 저항 변이의 조합을 가지고 있어 예측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복잡한 면역계 프로필을 만들어냅니다. 유전적 유산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상의 기원과 그 인구가 직면했던 특별한 역사적 도전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현대의학과 공중보건 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생각해보세요. 자가면역 질환이 조상의 생존 이점과 연결된 상당한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예방, 치료 자원 배분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러한 질환을 무작위적인 불행으로 보는 대신 인간 진화 역사의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또한 질병 저항성을 넘어서는 이 유전적 유산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밝혀냈습니다. 마커스 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흑사병 저항성 유전자 변이체들은 향상된 상처 치유, 특정 유형의 부상으로부터의 빠른 회복, 그리고 일부 형태의 암에 대한 개선된 저항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가면역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면역계의 과활성은 또한 비정상, 세포에 대한 향상된 감시 기능과 개선된 조직 복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유전적 절충간들은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질병 환경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나타냅니다. 벽난로 옆에서 보내는 아늑한 저녁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 놀라운 진실을 고려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중세시대의 유전적 기억 속에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설계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대의 저병원체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그들의 진화적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전적 적응에 비해 환경 변화에 빠른 속도를 반영할 뿐입니다.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패트리샤 골드스타인 박사의 모델링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들, 병원체 노출 감소, 시기 변화, 항생제 사용 증가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유전적 소인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함에 따라 선진국에서 자가면역 질환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적 관점은 또한 이러한 유전적 유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 유전자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던 환경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우리의 유전적 유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치료 및 예방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전적 아이러니는 앞으로의 인간 진화에 대한 질문들로까지 확장됩니다. 자연 선택이 현대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하는 유전자 변이체들을 선호하기 시작할까요? 전 세계적인 이주와 유전적 혼합이 이러한 고대 적응의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의학적 개입이 인간 집단의 장기적인 유전적 구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의 마이클 브레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현대 환경에 대한 유전적 적응의 초기 징후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도시의 저병원체 환경에서 살아온 집단들은 고병원체 환경에서 최근에 이주한 집단들과 비교해 약간 다른 면역계 기능 패턴을 보입니다. 기록된 역사상 가장 빠른 인간 유전적 진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 건강 패턴을 계속해서 형성하는 복잡한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진화와 환경 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건강 문제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법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유전적 유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진화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건강, 의학,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물학적 선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더 현명한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탐구할 준비를 합니다. 역사적 질병 도전 동안의 인간 유전적 적응의 범위는 진화의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 중 하나를 나타내지만 또한 우리의 유전적 유산에 내재된 선물과 도전 모두를 어떻게 가장 잘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의 모든 실타래를 엮어나갈 때 인간 회복력의 본질과
우리를 조상들과 연결하는 복잡한 유산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난방 옆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유전적 유산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인류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적해온 이야기 중세 흑사병, 생존에서 유전적 적응을 거쳐 현대 자가면역 질환 문제까지는 인간 경험에 대한 아름다운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기 쉽게 만드는 모든 유전적 변이는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인류 최대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학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 질병,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자신의 질환이 조상들의 흑사병 생존을 가능하게 한 유전적 선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단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녀는 자신의 과활성 면역 체계를 가족의 놀라운 생존 유산의 증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자가면역 질환의 실제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절망이 아닌 지혜로 이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현대 환경에서 건강한 조직을 공격할 수 있는 동일한 유전적 메커니즘이 한때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생물학적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특성에 대항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건강과 치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라 마르티네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유전적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건강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유전적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 요소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 저항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면역 체계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노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의료 관리에 대한 선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적 탐정 이야기에서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은 인간 적응의 본질 자체에 대해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적 유산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유산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무균 상태의 현대 환경에서 자가면역 감수성을 만드는 동일한 유전자가 적절한 면역체계 도전을 제공하는 맥락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실용적 함의를 상상해보세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유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미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 원예 활동, 반려동물 키우기, 장내 유익균을 지원하는 발효식품 섭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화적 유산을 이해하는 것에 기반한 예방의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나타냅니다. 연구는 또한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정서적 웰빙이 유전적 소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마커스 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흑사병 저항 유전 변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건전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탄탄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 유전 조합을 가지고 있더라도 심각한 자가면역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이런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현대 의학적 지식과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는 삶의 방식에 대한 조상의 지혜를 모두 존중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면역 체계는 현대 도시 생활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하는 생활 방식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함의는 개인적 건강을 넘어서 우리가 의학 연구와 치료 개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까지 확장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유전적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면역체계의 특성을 활용하는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유전적 유산을 고려하는 개인화된 의학 접근법은 한때 불가피하게 진행성으로 여겨졌던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를 현재의 건강 문제에 적용하는 진화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생각해보세요. 이 접근법은 많은 현대 건강 문제들이 선천적인 생물학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진화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생물학과 현대 환경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흑사병 생존의 유전적 유산은 진화적 통찰이 의학적 이해와 치료 접근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시공을 초월한 인간 경험의 깊은 연결성에 대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유전적 변이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조상들,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DNA에 암호화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진 그들의 생존 전략은 미묘하면서도 깊이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와의 이런 유전적 연결고리는 동시에 우리를 미래와도 이어줍니다. 물려받은 유전적 변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유전적 유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상들이 남긴 선물과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 담긴 희망을 상상해 보세요. 자가 면역 질환을 우연한 불운이나 개인적 실패로 보는 대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놀라운 유전적 선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증상, 관리를 넘어 우리 생물학적 유산의 복잡성에 대한 더 깊은 수용과 감사를 아우르는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유전적 유산이 현대 건강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측면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역사적 질병 생존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가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스트레스 반응, 상처 치유, 심지어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생존 전략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전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개인화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접근법의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이제 자가 면역 위험과 관련된 특정 변이를 식별할 수 있어 질병 발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기 개입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활방식 권장사항은 유전적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도록 맞춤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전적 유산의 이야기는 또한 현대 생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풍요와 안전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의 유전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선물과 현대적 환경을 모두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혜, 인내, 그리고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웰빙에 접근하는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 수많은 생존자, 세대의 유전적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현대적 도전에 직면할 때 힘과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뻗어온 성공적인 적응이 이어진 불굴의 사슬의 산물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이러한 이해가 의식 속에 스며들도록 준비할 때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 경험하는 모든 심장박동은 불가능한 역경에 직면했지만 어떻게든 생존하고 번영할 힘을 찾아낸 조상들의 유전적 선물로 인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과거와 미래에 연결하는 유전적 유산을 어떻게 가장 잘 존중할 수 있을까? 평화로운 휴식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개별 생명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무언가의 일부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종이 직면한 모든 도전을 통해 지속되어 온 인간 회복력의 거대한 사슬에서 살아있는 연결고리입니다. 흑사병 생존자들이 유전자 안에 간직한 숨겨진 징표는 단순히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흐르는 비범한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생존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과 함께 잘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제공합니다. 오늘 밤 평화로운 잠을 준비할 때 당신이 생존자의 혈통이며 당신의 세포 안의 가장 큰 도전까지도 견디고 적응하고 극복하는 인류의 능력에 대한 유전적 증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로운 관절염, 설명할 수 없는 발진, 그리고 고집스러운 피로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진정한 기원까지 놀라운 여정을 추적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흑사병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과활성 면역 체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선진국 인구의 8%가 몸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생존 이야기와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이해합니다. 당신의 유전적 유산의 이야기는 제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성공적인 생존을 통해 단련된 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직면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선물은 당신 안에 살아있으며 당신을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희망의 장대한 인간 이야기에 연결하는 기회와 책임을 모두 부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이 지식이 당신 자신의 몸과 건강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자가 면역 도전을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당신 가족의 놀라운 생존 유산의 증거로 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유전적 선물과 면역 체계 균형에 대한 현대적 이해 모두를 존중하는 생활 방식 선택을 할 것입니다. 휴식을 향해 몸을 맡기면서 당신은 당신이 존재하고 번영하고 계속되는 인간 생존과 번영의 이야기에 당신만의 고유한 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수많은 세대의 유전적 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화의 가장 위대한 성공 이야기 중 하나의 산물이자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잘 주무세요. 당신은 중세 생존을 현대 건강과 연결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유전적 진화가 어떻게 비범한 선물과 예상치 못한 도전을 모두 창조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혈관을 통해 흐르는 유전적 유산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어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될 인간, 회복력의 놀라운 이야기에서 당신만의 장을 쓸 때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선물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조상들이 극복해낸 모든 시련과 그들이 이룬 모든 적응, 여러분이 오늘 밤 이곳에 안전하고 평온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용기 있는 순간들에 대한 유전적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들의 선물을 미지의 그러나 희망적인 미래로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비로운 건강 증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왔지만 우리 모두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이야기와 연결해주는 유전적 유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 떠나게 됩니다. 그 관절염, 그 발진, 그 피로감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는 창문들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꿈 꾸세요.